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총장 진천에 가서 초장검사들 상대로 9일날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 내용에는 지난번에 진천 거기서 얘기했듯이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께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월성 원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월성 원전 감사 결과에 대한 모든 것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권에서는 그야말로 명운을 걸고 윤석열 총장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이럴 바에야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런 일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어떤 언급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투문 문출, 입 쳐닫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왜 당시 가동 중단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모르고 보았던 본인이 왜 당시에 가동 중단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배경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는데, 이런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이란 자체가 무용론이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필요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밥은 처먹고만 있는 건지,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두문 불출, 입을 쳐닫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당시 가동중단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냐, 배경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는데 이런 대통령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 위치에 있다고들 하는데, 이건 지금만은 형태로 보자면 어느 작은 고울 원인만도 못한 한심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지도자로서 앞에 나서지 않고 언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 22일 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국회에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실관계 하나를 떳떳하게 나서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더 열심히 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랩서비스가 됐던 실질적이 됐던 언급은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생각이 든다면 윤석열 총장 잘라버리든지 해임해버리든지, 내가 말한 것이 맞으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똑바로 수사해라. 힘을 실어주고 추미애는 검찰 수사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그에 대해 추미애를 아주 경질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일말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대통령 자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예 이런 무능하고 개뚱한 무죄인자는 차지해라도
절대 대통령 뽑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사실상 바이든이 뭐 이겼다고 보고 달통 아닙니까? 지켜보아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시기에 강경화 미국 장관이 이번 미국 방문을 떠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무엇이 두려워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부랴부랴 강경화를 미국에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결국 대망신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망신당한 현장이 밝혀졌으니까요. 거기서도 문재인 비슷하게 혼밥이나 처먹고 뭐 그러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수사에 대해서 여당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여당이 일이 난리법석을 치는 상황,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 맥은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장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여당 얘기입니다. 야당과 더불어 야합적인 짜고 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 정책에까지 검찰이 개입하는 것이냐? 이것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늘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 물타기를 했듯이 이번 수사에도 그 못 뛰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제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를 꺼보자 이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부 여당이 취해야 할 수 있는 일관된 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비리 의혹이 이번 이 감사에서 방대하게 제기되어 밝혀졌는 바 즉 경제성을 추적했으며 이 원전의 뭐 경제성을 추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적하는 근거를 없애려고 산자부 공무원들이 심야에 그냥 막 아무도 없는데 몰래 들어가서 440여 건이 넘는 기밀 문서를 아주 삭제해 버리고 그중 120여 건은 아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밀하게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시켜도 그렇지 이거 다 부셔버리면 어떡해요? 싹 감춰놨다가 나중에 씌워먹어야지. 이것은 범죄보다도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인데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고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생각하면 말입니다. 역적 짓이에요. 옛날 같으면 저 광화문 네가리다 놓고 등지추참을 해야 될 그런 역적 짓이에요. 그 역적 짓에 포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자체를 몰라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뭐 대충 넘어간다. 그리고 그걸 범죄인 줄도 몰라요. 그냥 그 시켜서 했으니까. 그게 어떤 범죄인지를 모릅니다. 아니 원전이 폐기되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국가적인 그 손해가 됩니까? 근데 문재인 혼자 삽니까 이 동네? 대한민국에 혼자 살아요? 그 인간이 뭔데 나라를 이꼴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사하겠다는 게 검찰입니다. 여기서 문서를 삭제한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는 죄놈들이 감사원에 잡히면 그나마 근근히 연명하던 문재인 정권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게 범죄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버려 그 근거를 없애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삭제했는지. 자,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 국정원 특활비 뭐 그리고 그 당시 국정농단 등등 뭐 게임에다 엮듯이 엮어 모조리 잡아들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행정권 등을 남용했다는 되도 않는 논리로 뒤집어 씌워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감옥에 쳐넣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질은 놈들입니다. 아주 모질기가 짝이 없는 놈들. 아니 그 늙은이가 뭐 응? 양승태 그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그 큰 일을 갖다가 깜빡 찍어버린 거예요. 응? 그때는 정책감사는 없었나요? 응? 여러분 생각할 때 정치라는 것은 법과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될 때 검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라는 것은 법과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될 때는 검찰이 수사권이 미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총수사라는데 검찰이 왜 가서 지랄 병합니까? 안 그래요? 대통령의 권한은 상권 분리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정신일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대통령의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지시했다면 그럴 때 공익제보자가 있을 수 있고 제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보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제보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은 많은 사람들을 실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권은희라고 아시죠? 왜 국회의원 공천을 줬습니까?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홀라당 까발렸다고 그것이 공익제보라며 민주당에서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과 관련해서 비리를 폭로하고 공익제보자로 보호하게 되고 그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밝혀졌다면 그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안팎으로 검찰이 강제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에 언급한 대로 정치 윤리로 검찰이 벽치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막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쳐받는 게 아니라 뒤집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뒤집받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당은 물론 이낙연 대표까지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윤석열을 누가 임명했죠? 문재인이가 임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재명 역시 이낙연이 못지않게 그야말로 검찰의 중립성을 해하는 그런 개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제까지 뭐 도지사면 도지사지 어디 저 검찰총장한테 그따 개소리를 하나 이 말입니다. 제까지 너무 잘하고 있간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도지사일 뿐이에요. 지가 법관입니까? 법관보고 이리라 저라 지랄이 잘못하면 법에서 하라고 할 텐데 이낙연이는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아니겠습니까? 당의 대표, 그것도 정치가 책임질 위치에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정책의 난맥성을 잘 진단하여 반영시켜가지고 이 대통령한테 넣어야 하는 것이고 민심이 이 흐름을 청와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스맨을 자처하면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응?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이 들떨어진 인간이 최호가 이제 당대표 하고 앉아가지고 최호 개누리시라고 하냐고 이 일각에서 운바나 대깨문들 친문들의 지지를 받을 지언정 국민의 마음이 떠나서 당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즘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게요? 이낙연 말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이낙연이는 특별히 성찰해야 될 거예요. 그 누가 뭐 대통령을 만들어 줍니까? 자기 하기 달렸지. 인간답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그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개 같은 거 어떻게 사람 리더가 됩니까? 어떻게 에너지용 정책을 바꾸는 것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고 떳떳하다면 왜 증거를 없애고 문서를 삭제하고 해서는 안 될 그 천인공노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잘못을 하니까 검찰이 여기다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개입입니까? 그건 정식 수사죠. 정치 개입이 아니죠. 감사원 감사 사상 유례 없이 무슨 감사를 1년 넘게 지일 끄는 것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네요. 감사 언제 들어갔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년 넘게 지금 끌었다 인제서 재우 최감사원장이 그거 그나마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터지기 시작한 건데 원래 저수지뚝이 무너질 때요 쬐끔만 그 지구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나면요 결국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새까짓게 안 무너지고 베개요. 죄를 지면 공사라도요 죄는 갑니다. 갈 곳으로. 그 감사원장이 사상 유례 없이 무슨 감사를 1년 넘게 하나인 것이냐 이게 얘기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위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무모한 폭주를 멈춰라.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떠들어온 여당입니다. 아니 뭐 기차를 탔어요? 폭주게? 참 우리 말을 탔어요. 저는 여권과 청와대 문재인이 이 무모하고 무제한 무례한 아주 무죄가 아니라 무례한 놈들이 아주 포갑정책을 멈춰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못된 놈아. 이것은 삼청조하고 다 알다시피 청와대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실로 월정 가무 측량을 언제 하느냐는 지시가 내려가니까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레스웨그 결정과 동시에 가무 증량을 하라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문재인까지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 난리를 피고 있는 거고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 모여서 결국 탄핵으로 간다든가 그게 중요한 아마 그 엉설로 갈 것입니다. 이미 많은 위법행위가 이미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고하면 그 자체가 직무가 되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부장은 사지 발광하며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밝혀내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러한 자잘못을 빨리 득달같이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청와대 치명적인 불법행위나 잘못이 있어 이와 같은 되지도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울러 그 많은 서류들을 불법 파기한 행위는 즉 산자부 공무원이 444건이나 되는
탈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행패는 공직기강을 넘어선 국정 자체에 파기하는 역적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원전 파기 문제에 대해 징계뿐이 아니라 정계뿐이 아니라 참 징계 아니라 정계뿐이 아니라 대학가의 대자보에도 나붙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학생들까지 나왔어요. 이번에는 대자보를 게시한 곳은 전대협 그 보수단체인 그런 단체가 아닌 탈원전을 반대하는 녹색원자력 학생연합연대입니다. 이곳 원자력학생연합은 전국 18개 대학의 공학들로 이루어진 학생 고유단체죠.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그 문재인한테 정통적으로 정면으로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않는 것을 학생들이 대신해 주는 거겠죠. 서울대, 광운공대, 카이스트대 등한 18개 그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원자력 녹색 연합대 연대가 8일 그 제방에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8일이니까 어제 그제밤이네요. 그제밤에 아주 전격적으로 전국 107개 대학에 대자보를 일률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이 대자보를 게재한 단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한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길거리 서명운동, 그리고 온라인 홍보 등 원자력 살리기 운동에 아주 매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걸 하고 있죠. 이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려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월성원전 기획 살인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요. 이렇게 규정하고 처음부터 청와대 이 산자부가 월성원전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 그래서 문재인은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파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을 정해져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자부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설사 수조 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고작 공무원 한둘에 의해서 좌지우지 조작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인가? 어떻게 그 수조 원이 들어간 원전 평가 보고서가 고작 공무원 한두 놈에 의해서 좌지우지 조작됐을 수 있는 것이냐. 보고서 조작과 증거인멸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하고 그거 아니면 증거 없는 그 공무원의 징계로 이게 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로다 그 법이 상쇄될 수는 없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임명을 언급하는 것은 이 공무원 임명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옵니다. 이 공무원 임명이 범행에 가입을 했다. 이게 요거 두 명만 언급이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 둘이 했겠어요? 다 이게 지금 아주 딴장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 임명이 자꾸 언급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자력 녹색연합 대표는 조대원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학생입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걸 요구하고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해치고 있는 더불당과 여권 인사들의 검찰 압박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 안에 있는 선자부, 경주에 있는 수력발전 수력원자력 본부, 대구에 있는 가스공사 본부,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이 깜짝 놀랐지요. 윤석열이 일으킬 줄 몰랐지. 그래서 이 대자보 내용을 보면 단위적으로 쓰여 있고, 현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기획살인 사건 그에 대한 대해서 대자보 일면을 차지하고 있고, 우측 절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답을 정해져 있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파기하고 탈핵 시대로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라. 2017년 6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이것은 대통령이 내린 지시입니다. 자기 이름까지 써가지고. 다시 읽어드리죠. 원전 중심의, 그러니까 옛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전 중심으로 했잖아요. 중심의 발전 정책을 파괴하고, 그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파괴하고, 탈핵 시대 아시겠어요? 탈핵 시대로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이게 막 모르게 얼른 뚝딱 폐쇄시켜버려라. 1917년 6월 19일이면요 대통령 그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예요.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아주 백문장막에 써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탈원전의 실체와 문재인이 직접 지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서 모든 책임이 정점은 문재인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는 산업부와 청와대는 월성 1호기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원전평가 보고서를 조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비서관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 청와대 그 비서관이라는 새끼가 장관한테 이 월성 1호기를 폐기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빌어먹을 놈의 동네는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 장관이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게 장관인데 비서관 정도가 장관한테 명령을 합니까? 이게 지금 감사원 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멍청한 놈인지 말도 못하겠네. 열받아갖고. 세 번째는 평가에서 보고도 조작은 정해진 권력형 비리였다. 그래서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으로 연결되는 탈원전 카르텔 한밤중에 몰래 400여 건의 문서를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공무원 한두 명이 편지를 써서 뭐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고 책임질 수 있는 뭐 그런 것인가요? 그러니까 책임질 놈은 따로 있다. 그 국민의 눈을 흐리지 마라. 이게 학생들이 한 말입니다. 그 대통령이 창피하지도 않은가?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러한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격리했을 때 보낸 그런 화환, 오늘 9일 아침에는 전격적으로 대전지검으로 정문에 배달이 됐습니다. 그게 2차로 배달된 거죠. 이 서울지검에 서울검찰청에
그만한 화환이 있는데 대전까지 이제 오고 청주 막 일리 이제 아마 번지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는 기생충을 박멸해달라는 말과 함께 윤석열 총장이 응원하는 제2탄의 대전지검단이 전개됐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월성원전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화환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낸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키자 하드밴드 회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전지검에서는 치우지 않을 것이랍니다. 왜냐, 첫째는 그 화환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전혀 없고, 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청사 방어와 관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치우지 않고 그대로 전시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화원에는 대한민국 검사님, 권력을 남용하는 기생충들을 박멸해 주십시오. 이런 문구가 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킹메이커가 돼서 2024년도에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그래서 출마 대상자로는 이방카 장녀와 맏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건데 트럼프가 아마도 그 대선 끝까지 밀고 나갈 모양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거론되고 있는데 바이든은 김대중과 좀 친했었나 봅니다. 이것도 같이 나왔대요. 바이든과 김대중이 주고받은 편지가 오늘 공개되었는데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됐는데요. 그중 그 두 점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이 보낸 1983년도 9월 30일에 당시 상원이었던 바이든이 보낸 편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84년 2월 27일 날 김대중이 바이든에게 보낸 편지 등을 이 점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근데 김대중이가 쓴 편지는 아직 그 전문이 오질 않았대요. 그리고 바이든 당시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관련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는 저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맡은 그 문제는 세심히 고려될 것이며 그 추가 정보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만일 저나 저희 친구들이 도움이 된다면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든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이미 바이든 그때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한번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만 됐고 아마 후보 경선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김대중 이거 답서 이번 바이든한테 보냈던 답서는 아직 안 와서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